존경하는 심영철 교수님 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안 그래도 제가 늘 뵙고 싶었어요. 네. 왜냐하면 저도 예술평론가, 예술비평가로서 우리 교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장르의 예술을 창조하고 계신다고 하셔서 그 예를 많이 들었습니다. 과연 어떤 세계일까? 정말 엄청난 호심과 욕심과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선생님께 왔습니다. 그 장르가 특별하신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제가 자료를 봐도 설치 미술, 설치 예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면 설명을 들으면 아주 가까운 우리 곁에 있는 그런 순수한 예술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표현이 조금 큰 것 같아서 네, 우선 그 전공하신 그 설치예술 또 미래예술이라고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간단히 설명부터 좀 듣고 싶습니다. 보통은 그 미술 작품 하면은 뭐 그림이나 조각, 뭐 공예 이렇게 해서 그 한 개의 단품이거나 이렇게 하나의 그 메스를 또 그림을 벽에다 걸고 이렇게 관람을 하고 이러는데 저의 경우에서는 저도 워낙 순수하게 조각을 하고 원래는 이제 그림을 쭉 했었던 사람이고요. 그런데 이제 조각 작품을 이제 학교에서 배우고 연구하면서 좀 더 다른 방향의 그런 그 영역이 좀 다르게 표현될 수는 없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떤 사조를 따라갔다기보다는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제 마음에서 있었던 그런 니즈가 이제 작품으로 표현이 된 건데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백화점 가면은 상품을 진열을 해 놓잖아요. 근데 이제 독특하게 디스플레이를 이제 특별한 그 이벤트처럼 컨셉을 갖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제 경우는 이제 공간 연출이 되는 작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공간 안에 조각이나 그림이나 이런 입체나 평면들이 어우러지면서 그 제가 추구하는 컨셉에 맞는 공간에서 어떤 그 메시지를 주는 그런 작업의 형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뭐 기대했던 대로 아주 훌륭한 방향의 예술을 창조해 주시고 계시네요. 저는 이제 클래식 음악을 많이 다루는데 그 클래식에 대한 인식의 범위가 작습니다. 클래식 하면 하나밖에 몰라요. 우리가 옛날에 오디오로 듣던 그 클래식 음악밖에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몰라요. 클래식 음악을 틀어줘도 재미가 없고, 그러나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클래식으로 이제는 보는 음악, 보는 세계예요. 그 안에 음악만 있는 게 아니고 연극도 있고 무용도 있고 또 여러 가지의 그 예술적인 요소를 다 갖추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몰랐을 뿐이에요. 제가 선생님 뵙고 첫 말씀을 딱 들으니까 처음에 이제 조각도 하시고 그림도 하시고 했지만은 옛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걸 그 장르로만 생각을 했었어요. 미술이 미술이다, 조각은 조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좀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미술을 보면 그 안에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늘 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그 일례에 만종 얘기를 합니다. 만종은 저녁 중이잖아요. 그 제목도 몰라요. 일례 만종하니까 그냥 밭에서 두 부부가 일을 하다가 서 있는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제목을 보면 만종, 저녁종이거든요. 그 그림을 보면 저녁종이 울리니까 일을 하다 일어나서 두 부부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참 그
창조주에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건데 왜 기도를 드릴까요? 종소리를 듣고 기도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걸 그림 속에 보면 교회 종탑이 있어요. 그래서 그 종소리를 들어야 그 그림을 이해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 시작에서 조각 끼면 조각, 그림에서 그 안에 있는 무한한 창조의 세계를 선생님께서 보여주고 싶어 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고 계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는 제가 설치미술이라는 그런 장르로 작업을 하겠다라고 작정을 한 건 아니었었고요. 원래는 저도 이제 그 조각을 뭐 나무를 깎고 뭐 석고로 캐스팅해서 FRP로 떠내고 뭐 이런 기본적인 그런 조각의 그런 방식을 찾아서 작업을 했었는데 이제 마음속에서는 항상 새로운 소재, 그러니까 새로운 재료에 대한 호기심이 늘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미래에는 어떻게 예술 작품이 이루어질까라는 그런 궁금증도 많이. 그리고 이제 미술에 있어서도 그 인상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고등학교는 그 인상파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가 안 갔어요. 제가 지금은 인상파에 깊이 감동하는 이유가 이게 빛과 색이거든요. 빛이거든요. 그 태양에 반사되는 빛이라고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태양에 비치는 꽃을 제가 이 폰으로 찍습니다. 절대 색이 안 나와요. 폰으로는 안 돼요. 그래야 되죠. 그래서 교수님께서 그런 그 계기마다 내가 뭘 하나 창조를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처음에 조각에서 설치물이 늘어나다 보니까 또 하다 보니까 그 안에 본질을 들어보신 것 같아요. 본질을 들여다 보신 것 같다 말씀이죠. 그 점도 좀 더 설명. 본질에 대해서 느끼시는 어떻게 보시는가. 사물을 내가 창조하고 싶은 예술의 대상을 볼 때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뭔가? 일단은 이제 마샬 맥루한이 매체는 곧 메시지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떤 그 재료, 물성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빛은 어두움을 사라지게 하잖아요. 빛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음과 영, 그러니까 그림자가 생기면서 형태를 만들어주게 하죠. 이제 그런 것처럼 돌은 돌이 가지고 있는 그 근본적인 그 물성, 그 자체의 아름다움이 또 있습니다. 또 뭐 모래사장의 모래도 그렇고 또 소금 이런 것들도 그 흰색의 그 결정체가 가지고 있는 그 촉감, 또 맛 이런 것들이 가지고 그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 작품에서의 특성이 이제 그런 조형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데에 그 천연적인 재료가 가지고 있는 나무나 돌, 흙, 뭐 스테인리스 스틸 이런 재료와 함께 이제 좀 그 로우 테크놀로지나 아니면 하이 테크놀로지를 활용하고 또 아티피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소재들과 같이 결합이 되었을 때에 새로운 시너지가 나면서 독특한 매력을 발산하게 되는 것을 작업을 통해서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 작품들은 주로 이제 자연과 인공적인 것과 테크놀로지가 결합이 되어서 작품에 보여졌고 또 그러한 것들이 이제 대전에 엑스포가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 네 그때의 그 테크노 아트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정보통신부에서 이제 그런 전시를 유치를 했을 때에 제가 일렉트로닉 가든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보여준 것은 그때 가로수에서 나무들을 이렇게 베어내고 이렇게 전지를 하는 그런 계절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베어진 나무들을 보는 순간에 오! 저것은 내 작품의 자료가 되겠다, 재료가 될 수 있다 하고서는 그 잘라진 생나무들을 가지고 오고 작업실에서 그 나무들을 잘라내고 커트하고 색을 입히면서 또 이렇게 습기가 적당히 유지가 되니까 그 잘라진 나무에서 또 싹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생명이
계속 존속이 되어가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인공적인 니안이라든가 또 자연적인 그런 소금 또 흙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거기에 또 아로마 그 씨앗들을 넣으니까는 움트면서 그 싹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향을 나오게 하고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결국은 생과 멸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이제 그 생로병사가 있는 것처럼 그 생성이 되고 꽃을 피우고 또 자연에 의해서 그 소멸되어 간다고 하는 그런 자연의 이치가 그 제 작품 속에서도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러한 작업을 통해서 제가 또 자연의 이치를 절대자가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또 그거를 통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그런 그 정원이라고 하는 가든이 전자정원, 일렉트로닉 가든이라는 타이틀로 작업을 하게 되었고 그러한 주제가 계속 진화를 하면서 모니멘탈 가든, 뭐 시크릿 가든, 매트릭스 가든 이렇게 이제 그 스테이지를 다르게 하면서 또 소재를 변화되면서 그 시대에 가장 대두되는 그런 재료들이 제 작품 속에 과감히 끌어들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정원예술가라는 얘기도 제가 잠깐 들었는데 정말 정원이라는 건 멋진 거거든요. 제가 이제 저 철학을 할 때 이제 존재론에서는 모든 우주의 산물은 끝없이 생성하고 소멸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한편에서는 그렇지 않다. 원래 있는 것이다. 있는 것인데 그것을 있다 없다 생성한다 소멸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의 사상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두 가지 관점이 다 똑같은 건데 선생님께서 교수님께서 사물을 바라볼 때 그렇게 보신 것 같아요. 이거는 생성이고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생성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원래 존재하는 것이다. 그 안에 무엇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주 그 안에 깊은 가치를 제가 찾아내신 것으로 제가 그렇게 해석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가장 인상 깊은 게 그 정원입니다. 가든. 요즘 이제 가든이 상당히 유행이잖아요. 가든 예술만 이거는 유행이라는 거는 아주 단순한 가든에 대한 인식이에요. 요즘 우리들 뭐 순천 뭐 정원 박물 뭐 박람회 뭐 이런 건 제가 보건대는 단순한 관점에서 시작하는 가든인데 원래 가든이라는 거 보면은 국어 사전에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집안의 뜰 또는 연못 정도로 해석을 했고 그 가든을 가장 많이 한국에 가져온 게 일본 문화잖아요. 또 일본 주택에는 다 정원이 있죠. 못이 있고 물이 있고 분수가 있고 돌이 있고 바위가 있고 나무가 있고 다 있는데 제가 보건대 이거 창조의 근원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 조그만 그 정원 이것이 창조의 기본이 아닐까? 그 안에 모든 창조의 요소가 있는데 그걸 선생님께서 교수님께서 대답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찾아가지고 이 요소들을 조합하면서 이제 이 작은 잉태와 같은 그 존재를 우주로 키워나가는 과정 그게 선생님께서 교수님께서 하시는 예술 작업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고맙습니다.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제 의견에 대해서. 그 제 작품의 그 모티베이션이 됐던 것은 이든 가든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고 그러죠. 그 에덴 동산은 우리 모두 인간의 마음에 있는 동산이고 거기는 또 유토피아잖아요. 그리고 최초의 천지 창조가 됐을 때에는 모든 것이 가능한 모든 것이 내가 누리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 유토피아가 이든 가든이. 그래서 저는 그 이든 가든을 그 성경에서 보면서 우와 이곳은 정말로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아름다움과 사랑이 넘치는 모든 것이 충만한 곳이구나 라는 인스피레이션을 얻게 되었고 물론 가든 시리즈를 하기 전에
그런 뭐 메시지나 인간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 있다 어디로 가는가 뭐 이런 메시지적인 그런 작업들이 꽤 있었지만 그런 메시지들이 결국은 이든 가든으로 집합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자연이 그 안에 모든 것이 제가 추구하는 그런 철학적 사고나 삶에 대한 방향 또 그 사람을 바라보는 저의 관점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그 이든 가든 안에 다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결국은 관계인데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관계를 맺어요. 그거는 뭐 요즘에 반려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지만 결국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 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자연과의 관계가 결국은 이 우주 삼라만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압축해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든 가든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렉트로닉 가든에서 이제 점차 그 단계가 어떤 때는 아담과 하와가 주인공이 되어주는 가든이 있을 적도 있고 어떤 때는 좀 더 환경의 문제를 다루는 환경을 위한 모뉴멘탈 가든이라는 시리즈를 하게 된 것도 이 우주를 우리가 후손들에게 진짜 아름답게 넘겨줘야 되는데 이 우주 속에서 이 자연을 어떻게 아름답게 잘 가꾸고 보여주고 그 후손들이 물려줄 수 있을까 뭐 이런 환경에 대한 문제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모뉴멘탈 가든이라는 환경을 위한 모뉴멘탈 가든이라는 작품을 하게 되었지요. 네. 또 그리고 난 이후에는 제가 이렇게 큰 스케일로 이제 자연과 이렇게 마주서면서 그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다시 그 내적인 저 자신에 대한 문제로 제가 생각이 좁혀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랬는지 또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시크릿 가든이라는 작품이 나오게 된 거죠. 네. 그리고 그 작품들의 주제들을 보면 이 꽃이나 이런 열매들 암술이 같이 있습니다. 그 꽃의 형태에서 보면은 그것도 너무 오묘한 자연의 음향의 조화가 너무 오묘했고요. 그래서 그 하나의 꽃들에게 제가 깊이 밀도 있게 가는 작업들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오손도손 소근소근한 그런 저와의 밀도 있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다시 그렇다면 이 우주를 창조한 그분과의 관계는 이 우주는 어떻게 되어지는 관계일까 라는 생각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우주는 매트릭스의 구조다. 예, 종과 횡으로서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C줄과 날줄이 이어지는 그런 공간의 구조 속에서 이 우주는 생성이 되고 소멸하는구나 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트릭스 가든이라고 하는 작업을 하게 된 건데 그 시기에는 제가 과거에 이어져 왔었던 작업들의 일환으로 듀얼 리얼리티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극명하게 보여주는 작업을 하게 됐어요. 뭐냐면 손 안에 들어오는 작은 구슬이지만 그 리플렉션이 돼요. 그 스테인리스 스틸은 미러는 모든 걸 반사를 하거든요. 반사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걸 받아들여야 되겠죠. 바로 그런 그 리플렉션이 되는 그 공간들을 보면서 그럼 그 꿈속에서의 장자가 나비가 돼서 훨훨 날아다니다가 꿈을 깨보니까 내가 나비였는데 리얼인데 지금 내가 있는 게 이게 인간인 내가 진짜인가 아니면 꿈속에서 내가 막 꽃 사이를 날아다니던 그 나비가 진짜인가 라고 퀘션을 갖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제 작품에서 그대로 적용이 되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그 구에 비춰진 이 환경이 진짜인가 아니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 환경이 진짜인가라는 듀얼 리얼리티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생각하게 됐고 이 우주와 똑같은 우주가 지구가 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여러 상상일 수도 있겠고 그것은 또 실제라는 그런 과학자들의 이야기들도 있는데 그러한 이야기들을 토대로 저는 이 우주 속에서 또 다른 지구가 있고 또 거기에는 또 다른 제가 존재할 거고 뭐 이런 상상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 진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그리고 우리는 제가 93년도에는 그 버추얼 리얼리티에 대한 작업을 했었어요. 이제 홀로그램하고 가상현실 그 VR 작업들을 했는데 그 작업들도 이제 테크놀로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그 장자의 생각, 모장 사상에 대한 것들이 바로 그 VR에서 보여줬던 거예요. 저는. 네.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진짠가 아니면 생각하지 않은 어떠한 것이 또 다른 것이 진짜인가 무엇을 이것이 리얼리티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들을 가지면서 작업들을 하게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매트릭스 가든에서는 그런 가상현실에 대한 93년부터 했었던 작업들이 또 다른 방식으로 듀얼리티를 보여주는 그런 작업으로 진화를 하게 됐고 또 그 매트릭스 가든 작업을 2010년도부터 했는데 작업을 발표할 때는 이미 그 이전에 벌써 그거에 대한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그 작업들이 결국은 이제 진화가 되면서 매트릭스 가든을 더 숙성시켜 가게 됐고 또 그래서 이 안과 밖, 피안에 대한 그런 구조물들을 만들어서 그 관람객이 그 안으로 들어가고 또 그 안에서 비춰지는 모습과 내가 만나는 시간을 갖고 이러한 작업들을 하게 된 겁니다. 아주 훌륭하세요. 그래서 제가 처음 창상 나타나서 얘기를 듣고 AI 얘기를 하길래 걱정을 했었는데 전혀 그게 아니어서 제 생각하고 거의 비슷해서 존재론 진짜 really? 혼또? 그 말 믿어도 돼? 이 존재론에서 거기서 모든 것이 우주가 생성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우연한 AI 걱정은 이제 제가 버렸고요. 기독교에서 네. 펄치콜레인가? 내가 가본 천국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책을 써서 억만장자가 됐는데 그리고 자기 그 신도들도 엄청나게 모았는데 결국 그게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사기로 기소했기 때문에 그냥 한순간에 다 없어진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교수님 말씀을 듣고도 진짜인가 여기에 대해서 그 순수성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런 창조라는 것은 엉터리일 수도 있거든요. 내가 나의 진실이 아닌데도 이렇게 한번 해보는 수도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그 철학적인 내부를 향해 가면서 자기만의 작품 세계를 만드신다는 데 대해서 제가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미리 이런 거를 원고를 생각해 보지도 않고 나왔던 이유는 그 질문에서 제가 순수한 진실된 답을 하려면 제가 머리에 어떤 거를 입력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위험할 수도 있는 건데 어떤 질문을 주시냐에 따라서 제 답변이 달라지니까. 네. 네, 깊이는 말하자면 철학적인 요소도 깊이 포함을 시키셨고 과학적인 분야, 그러니까 제가 보는 데는 그 우주 생성의 원리를 넣으신 것 같아요. 문학 세계에서도 이제 그렇고 모든 분야에서 다 활용을 하는데 말하자면 우리 교수님께서는 우리가 옛날에 그 18세기에 그 로맨티시즘 그 한 곳에서 그 로맨스 어로슨 로맨스 소설 하나가 그 유럽의 문화를 완전히 새로이 창조했듯이 그 로맨티시즘이 모든 예술 세계, 문학 세계, 건축 다
100% 바꿔놓았잖아요. 제가 이제 사실 교수님 뵈니까 그런 느낌을 받아요. 제가 상당히 로맨틱한 부분도 많이 있으신 것 같아서. 네. 네, 그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댄싱 가든이라는 이제 작품을 하게 된 거는 제가 2006년도, 2004년도 그때쯤에서 이제 제 자전적 에세이를 썼어요. 그런데 이제 그 책 제목이 춤추는 정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2014년도 제주도 현대미술관에서 준회고전처럼 전시를 했을 때에 거기 항해 실장님이 전시 제목은 춤추는 정원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그때부터 춤추는 정원이라는 이제 타이틀로 이제 저의 준회고적인 저의 작품 세계가 한 미술관에서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가든 시리즈가 이제 이루어졌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제가 2023년도에 댄싱 가든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이제 정식 명칭으로 작업을 하게 됐고, 그 전에는 춤추는 정원이었죠. 같은 말이지만 영어지만 조금은 저 나름대로는 시기별로 구분하기 위한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춤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나요? 네? 춤추는 정원하고 댄스하고는 어느 정도로 연결이 되어 있나요? 결국은 표현이. 춤추는 정원을 영어로 하면 댄싱 가든이지요. 그런데 그 전에는 댄싱 가든이라는 그 번역된 말을 쓰지 않고 그냥 춤추는 정원으로서만 전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춤추는 게 아니라 가든이 정원이 춤춘다는. 제목이 그러니까 그 전시 제목. 춤은 어떤 요소로 표현을 해주셨나요? 네. 그러니까는 시인이 천상돈 시인께서 이제 한바탕 잘 놀다 간다라는 그런 정확한 문구는 생각 안 나지만 그 시를 제가 예전에 읽었었어요. 젊었을 때에. 그런 것처럼 제가 지나온 그 삶을 돌아보니까 그 준회고전이란 전시를 하면서 보니까 제 인생이 참 은혜로 참 잘 춤을 한바탕 잘 추고 잘 추었던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춤추는 정원의 그 타이틀로 이제 가게 됐고, 또 제가 원래 어릴 때부터 무용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자연히 그 퍼포먼스 영역의 작업들을 하게 됐고, 그러니까 표시뿐만 아니라 이제 그 표현하는 솔직뿐만 아니라 네, 퍼포먼스가 하는 거죠. 있는, 네, 행위가 제작- 있는. 네. 그러니까 늘 전시를 하면은 항상 퍼포먼스를 했었어요. 네. 그렇지만은 저는 그 퍼포먼스라는 게 분류된 장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저는 작품을 보여주는 그런 그 하드웨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몸을 활용한 그 작품의 메시지 전달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같은 영역으로 생각을 하면서 작품 생활을 해왔던 거지요. 그래서 춤추는 정원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작업을 해오면서 제가 23년도에 댄싱 가든이라고 딱 이제 정식 명칭으로 그거를 타이틀을 했을 때에는 제 인생을 다 돌아봤을 때 제 인생에서의 계곡을 지날 때가 있고 벼랑 끝에 서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 벼랑 끝에 서서 고통에 몸부림치고 울며 불며 자기 자신을 한탄도 하고 이렇게 고통의 늪을 지나고 왜 이 고통이 저한테는 멈추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그런 시기가 누구에게나 다 있을 거라고 봐요. 그때에 저는 그 아픔이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뭐 지저분한 거 있으면 이렇게 뭐 덮어놓듯이 제 마음 안에 있는 그런 아픔들, 슬픔, 그런 고통들을 제가 이렇게 보재기로 뭘 덮어놓듯이 그냥 그거를 외면한 채 덮어놓고 살아왔었던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제 삶 속에서.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작업하고 인생을 이렇게 쭉 살아오면서
이제는 그 아픔까지도 제가 끄집어낼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것이 바로 2023년도였어요. 그 늘 봄이 되면은 벚꽃이 막 휘날릴 때 되면은 제가 그 저의 인생에서의 아팠던 이별과 그 분리되고 헤어짐의 그런 아픔들을 막 울면서 그 나무를 깎으면서 조각을 제 작업실에서 그 눈물 반 끌로 이렇게 같이 제 눈물도 깎고 나무도 깎으면서 그렇게 보냈던 시절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봄이 되고 벚꽃이 막 휘날 때면은 늘 아랄하고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 늘 매년 겪으지만 괜찮아. 그러고서 이렇게 제가 그냥 이렇게 감추고 살았던 건데 그것을 이제는 끄집어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이 나요.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얼마나 감사한 인생이었는가. 그 주어진 것들과 제가 그 만났던 그 좋은 많은 사람들과 그 많은 은혜로웠던 그런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나는 감사한 인생이었다. 그리고 그것조차도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조금 사람다워질 수도 있지 않았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그거를 드러내놓은 거죠. 그래서 온전히 댄싱, 춤을 추는 가든이다. 제 인생에서도 제 삶을 돌아보면서도 정말 한바탕 춤을 잘 추고 살아왔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댄싱 가든이라는 타이틀로 작업을 하게 된 거죠. 그 작품 속에서는 춤을 어떻게 표현하시나요? 그 춤은 사실 그 제 작품에서는 매트릭스 가든에서는 그 이전의 일렉트로닉 가든에서는 기계적이고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움직이고 소리를 내고 이렇게 오감을 충족시키는 그런 촉감이나 이런 감각을 다 이렇게 체험하게 하는 그런 기계적인 작동들이 있었다면은 그 단계를 넘어서 매트릭스 가든에 왔을 때는 결국 인간과 인간의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터치업을 인위적인 작동이 아니라 내가 다가가서 손을 내밀었을 때 반응하는 것. 그래서 제 작품들이 꽃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그 꽃 수술은 관람객이 터치를 하면 흔들거리면서 춤을 춥니다. 그 꽃 수술이. 그것은 바로 사람과 사람이 손을 잡거나 터치했을 때 교감이 되는 것과 같은 그 작품과 관람객이 교감이 이루어지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바로 그렇게 꽃술이 춤을 추고 반응하는. 그리고 그 꽃들이 설치되는 공간은 바닥에 물이 설치되어 있어서 그 꽃들이 춤을 추는 그런 것들이 그 물에 투영이 돼서 비치게 하는. 그러니까는 저는 매트릭스 가든에서는 작품의 천장과 바닥에 밀러 스테인리스를 깔아서 인피니티한 공간을 만들었거든요. 끊임없이 증폭되어지는 그런 우주 공간을 만들었는데 바로 그와 같은 개념이 물은 생명을 의미하거든요. 그 물의 그 생명을 표현하는 오브제들, 꽃이든 나든 우리는 다 오브제니까 그것들이 흔들려 춤을 추는 그러한 형상들로 이제 작품들을 구성을 했고, 또 이제 그 선화랑에서는 1, 2, 3, 4층 전관에서 전시한 사람은 유일하게 저 하나예요. 2009년도에도 4층까지 전시를 제가 할 수 있게 해주셨고, 1층은 꽃이 날리는 꽃비 정원, 바로 그 제 인생이 그 벚꽃이 휘날리는 것처럼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벚꽃이 휘날릴 때 그 황홀했었던 그런 기억들을 바로 1층에서 꽃비 정원으로 표현을 했고, 2층에서는 흙의 정원, 저의 어디서부터 왔는가, 제가 흙에서부터 왔고 바로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그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의 그러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그 표현하는 흙의 정원을 드러냈고, 그리고 3층은 물의 정원, 또 4층은 하늘 정원으로 표현한 것들은 2층에서 흙의 정원에서는 그 몇만 년 전에 그 고인돌이 있었던 그 시기로부터 그 흙 속에서 우리들이 탄생하고 소멸하고 무한 억겁을 겪어오면서 우리가 오늘날 존재하는 것처럼 이제 그러한 작품들을 그 청자 도자기, 흙으로 만든 도자기를 이제 재료는 스테인리스로 했지만 그렇게 작업을 하고, 바로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는 벽화처럼 그런 요런 구의 형태가 도트로 설치가 되면서 거기 라이트를 비치면은 거기 그림자가 내려앉으면서 음영이 드리워진 산화가 표현이 됩니다. 이제 그 작품이 그 인천 제2터미널, 제2청사의 그 매게지 크레임 그 가방 찾는 곳에서 거기에 벽화로 작품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게 한 73m 정도 되는데, 그때의 그런 작업을 한 것처럼 이번에는 그 축소판으로 해서 흙의 우주의 그 기운에 휘몰아쳐서 인간의 형태가 만들어진 것처럼 형상화를 했는데, 그거는 바로 우리는 하나의 원소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원소들이 집합이 돼서 그 남녀로 표현을 했지만 결국은 그것은 하늘과 저와의 껴안음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인간과 인간과의 그 사랑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허무하는 장면이 4층에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제 댄싱 가든에서의 결정적인 작품의 표현인 거예요. 결국은 그 한바탕 춤을 춘 것은 바로 사랑의 춤을 춘 거니까 이제 저는 그렇게 그 표현을 했습니다. 네. 너무 설명이. 도록 같은 거 있으신가요? 네, 도록 나중에 그리고 한번 네. 봤으면 좋겠네요. 오늘 심영철 교수님을 뵙고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술하지만 진정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창조하는 예술, 영향을 받지 않은 예술, 모방하지 않은 예술, 그야말로 원소에서 꺼내는 이런 예술 세계를 들려주셔서 마음 가득히 기쁨이 찼습니다. 앞으로 교수님의 좋은 작품들 계속 보고 싶고, 많은 분들이 함께 그 가치를 공유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AI 융합공학 박사과정을 하고 있고 논문을 써서 이제 되는데, AI를 어떻게 쓰냐는 얘기냐고 질문들을 하셔요. 그 질문을 제가 저에게도 했어요. 그 이유는 과연 AI라는 것이 Artificial Intelligence, 그 AI가 매일 달라지고 있어요. 급진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 컴퓨터 공학을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까지 급진적으로 발전할 줄 몰랐다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런 세상에 오늘 투입되고 있는 너무나 많은 다양한 것들인데, 여기에서 저는 어떻게 작가로서 살아가고 어떤 것을 그 메시지를 줘야 하는가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과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지요. 그렇다면 저는 AI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AI는 지금 단계에서는 지금까지 제가 추구해왔던 여러 그 작품들, 그런 주제 가운데에서 그 93년도에는 많은 기술적인 걸 보여주고 싶어 했었어요. 막 그 이것저것 할 것 없이 온갖 것을 다 보여주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이 많았었으니까. 근데 그것이 세월이 가면서 그 욕망들이 절제되고 정리가 되면서 지금의 저는 이 AI를 제 작품을 통해서 관람객이 어떻게 느끼고 반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리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만, 향후 이 AI를 통해서 관람객과 작가와
AI가 어떻게 소통의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 바로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데이터들, AI를 통해서 추출되는 이 데이터를 통해서 저는 좀 더 소통이 원활해지는 그러한 그 작품의 세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제가 어떻게 진행해 갈런지 저도 저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감사합니다.